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학력,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는가를 말한다.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해라.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학력은 파벌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며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학벌이 신통치 않으면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제쳐진다. 학벌 쟁쟁한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들을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류 학벌로 길을 쓰고 인류 학벌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거나 좌절하거나 그 집단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들어간다고 해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여도 학벌로 만들어진 학연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니나 마나 한 대학을, 그것도 대학원까지 기쓰고 다니면서 취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벌이 약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998년 초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풍비박산나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절, 내가 경영한 외국 법인에서 신입 여직원들이 필요하여 이른바 인류대 취업실의 공고를 부탁하였던 적이 있다. 자격은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다. 예상대로 수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제출된 이력서 중에는 내가 학교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방대 졸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영어나 컴퓨터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흥미를 느껴서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면접에서 나는 그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그녀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 기차를 타고 와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들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다른 면접 대기자들은 만나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내 회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예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오래전 무역학과 출신들을 신규로 공개 채용하였을 때의 일이다. 물론 인류대 무역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들이 뽑혔다. 그리고 얼마 후 내게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던 어느 지방대 출신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열어보니 두껍고 낡은 노트 몇 권이 들어있었다. 그 노트들에게는 그 학생이 학창시절에 수년 동안 무역회사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얻어낸 무역 신뢰들과 각종 무역 서류들의 형태와 작성 기법, 그리고 실무적 주의사항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동봉된 편지에는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900점 가까운 토익 점수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미 새로 채용한 녀석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지만 어쩌랴. 결국 그 학생을 내가 알던 외국계 기업에 강력히 추천하였고 그는 당연히 채용되었는데 불과 7년에서 8년 만에 부장이 되었다. 그의 전공은 돈 버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문학과였고 학점은 전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 아무리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 시기라 할지라도 막상 경영자들의 말을 들으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대학 도서관들의 대출 도서 목록에서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면접 기법은 학원에서 배우고 자기소개서는 대행업소에서 맡기는 젊은이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댄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은 전산학과 출신을 채용할 때 인류대 졸업생을 뽑지 않는다고 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했던 내 경험에서도 그렇다. 전 과목 모두 잘하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업무에서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히려 인류대가 아닌 이류대의 전산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인류대 출신을 선호하는 회사는 이미 인류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더 많다. 학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경영자들 중 대학 출신이 많은 이유는 그 기업들의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고졸자들도 분명 있음을 기억하라. 학벌이나 학연이 보잘것없다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 역시 그랬다. 분명히 말한다. 대졸자들이 대학에서 보낸 4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어느 한 분야에 홀로 파고든다면 그 어떤 분야에서건 대졸자보다도 더 큰 실력을 갖추게 된다. 나의 경험담을 말해보자면 군 제대 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게 되었다. 높은 보수를 받으려면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영어 실력이 필요하였다. 당시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영어도 못했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4년간 공부한다면 도사가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시간씩 4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2년? 8시간이면 1년? 16시간이면 6개월? 18시간이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말인데? 한번 미쳐보자.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밥도 많이 먹게 되어 졸음이 오게 되므로 외출이나 목욕도 하지 않고 오줌통에 소변을 보고 하루에 2끼를 채소량만 먹으며 혼자서 영어에 미쳤고 5개월 후 치른 첫 토플 570점 이상을 받았다. 얼마 후 나는 그 점수를 갖고 미 8군에 있는 미국 대학 본교에 들어갔고 그 점수를 학부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고3 학생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토플 점수를 계속 올려나갔으며 닥치는 대로 갖가지 분야를 공부하였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 한 푼 없다면 그 일을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기를 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학력이나 학벌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학벌이 신통치 않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이러한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국 이 문제는 한가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일 뿐이다.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란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휴학도 좋고 휴직도 좋다. 백수라면 더 좋다. 어디엔가 틀어박혀서 그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워보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 라면 한 개도 많다. 그냥 씹어 먹어라.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작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라는 곳에 다니지 못하겠지만 일 전체를 배우게 되며 길거리 지식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만이 중소기업의 천국인 이유는 직원들이 일을 배워 자꾸 독립하기 때문이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체념과 게으름이다. 학벌이 좋건 나쁘건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놓고 버리는 게임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 게임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아동도서,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같은 쉬운 책부터 읽어보라. 하루 3시간 이상 자기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라.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중고교 시절의 학급 석차가 계속 밑바닥이었고 그 어느 과목도 잘하는 것이 없었으며 지능이 평균보다 10% 이상 아래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숙련도와 몸값이 조금씩 증가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날파리들을 조심하여야 한다.